자, 일반적인 상가의 상식을 한번 볼게요. 자, 1층이 가야 로얄층이다. 저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몇 층이 로얄층이야? 상가에서 몇 층이 로얄층이야? 1층이 로얄층 맞아요. 네, 상가는 1층이 로얄층이야. 아파트랑 정반대죠. 왜냐면 상가는 일찍 누구든 접근이 좀 쉬워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층이나 고층보다는 1층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죠. 1층이 가장 로얄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출근길 동선보다는 퇴근길 동선의 상가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식이지 맞다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왜 출근길보다 퇴근길 동선의 상가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시간? 그쵸. 그치. 상식이에요. 말 그대로 상식이야. 출근할 때는 우리가 그냥 바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막 급하잖아요. 회사 맨날 늦잖아. 그러니까 가기 바쁘죠. 뭐 사기가 여유가 없어요. 퇴근할 때는 오다가 치킨 한 마리라도 사올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근길 동선보다는 퇴근길 동선에 있는 상가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그럴싸한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게 무슨 이게 퇴근길 동선이 아니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100 중에서는 1 정도 영향도 안 미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출근길 동선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이거 출근길로 일로 한다 그러고 퇴근길로 한다 그러면 상가가 여기 있어. 출근길이고 퇴근길이야. 근데 출근길에 있는 상가가 여기 없을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 슈퍼가 있어. 여긴 없어. 그럼 여러분 여기 지나가다가 출근길 동선이라고 일로 안 건너서 안 사갈 거예요?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대로변 상가가 안쪽의 상가보다 더 좋다. 왜 그럴까? 유동인구. 잘 보여서. 그렇지. 잘 보여서. 가시성이라고 표현하죠? 잘 보여서. 유동인구는 사실 대로변보다는 안쪽의 상가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안쪽 상가부터 대로변 상가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가시성이 좋은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은행 같은 거라든가 자동차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직영점으로 자기네 또 회사를 홍보하려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로변으로 알겠지만 뒤쪽에서 장사하는 상가들은 대부분 뒤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보다 지하철역 상가가 좋다. 이거는 얼추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지하철역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동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형성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 그 다음에 권리금이 높은 상가가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권리금이 높은 상가가 좋다. 저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치. 장사가 잘 되는 상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6번째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은 곳이 좋다. 이것도 상식선에서는 과잉 경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상가가 안정적이다. 근린 상가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큰 바운드리에서만 생각하시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형상에서 좋은데 퇴근길 동선이 아니네요. 이사 안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라 그랬죠? 상가 뭘 보면 된다 그랬어요? 유효 수요만 보면 돼요. 이건 다 필요 없어. 유효 수요만 보면은 이런 거는 부차적으로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조금 마이너스 해준 정도면 되는 거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가를 구입할 때 주의점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저렴한 상가는 좋지 않다. 너무 저렴한 상가는 좋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왜 저렴한 상가는 좋지 않아요? 저렴한 좋지 뭐. 근데 왜 싫다 그러죠? 안 좋다 그러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지금 일반적인 저렴한 건 좋은데 아주 저렴한 애들이에요. 자, 주택 같은 걸 보시게 되면요. 비싼 놈이 있고 아주 비싼 놈이 있고 비싼 놈이 있고 적당한 놈이 있고 좀 싼 놈이 있고 아주 싼 애가 있어요. 아주 싼 애들도 사람이 삽니다. 아주 싼 애들도 100에 10만 원짜리 집을 내놔도 거기에 누군가 거기 맞춰 사람이 들어와요. 상가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상가는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월세가 싸더라도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싼 상가 같은 거는 공실 날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죠. 주택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싸더라도.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2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저기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 뒷골목에 있어. 하실 거예요? 장사하실 거예요? 안 한다니까? 집은 살 수는 있어. 내가 돈이 없으면은 잠깐 뭐 사업하다 망했어. 아니면 지금 뭐 내가 시골에서 환경에서 올라와서 돈을 좀 아껴야 돼.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상가 같은 것은 세입자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구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도 현혹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업종이 좋다고 무조건 구입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잘 봐야 돼. 스타벅스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타벅스 많이도 생기지만 없어지는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분양상가 같은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얘기 드셨겠지만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상가 같은 것들은 사실은 향후에 보통 신도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향후에 상권이 어떻게 발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이라고 또 싸지도 않아. 따져보면 나중에 월세 받는 거 보다 보면. 그래서 10중 8구는 가격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잘 샀지. 그래서 저런 상가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분양상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상품군 중에 하나예요. 분양상가. 사긴 쉽지. 가서 그냥 내가 먼저 선점해서 돈 내고 기다렸다가 돈 내고 기다렸다가 돈 내고 월세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기는 쉬운데 사실은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모르겠고 가보면 허허벌판이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시세조사도 확실히 해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권에 요만한 그 뭐 2층에 한 30평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세조사를 좀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 동네 부동산에서 비슷한 형태의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거를 보고 그냥 이 정도 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건물이라도 연식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유무라든가 내지는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틀려집니다. 동선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가의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탐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옆에 있는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되게 좋겠고요.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정확한 임차 내역도 알아야 된다. 시세에 맞는 건지. 예.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다운 계약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다운 계약서 왜 쓸까요? 세금 때문에. 누구 세금 때문에? 임대인 세금 때문에 그래요. 임대인이 세금을 탈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얼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세에 맞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또 오히려 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1억에 한 100 정도밖에 안 들어간 상가인데 1억에 150을 만들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팔게 되면 너 뒷돈으로 얼마 줄 테니까 우리 150인 척 하자. 그럼 내가 3억이 아니라 4억에 팔 수 있잖아. 그 중에 3천만 원 더 띄워줄게. 오케이. 바로 섞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세에 맞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사례는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버스 정류장을 살짝 벗어나면 유동인구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꼈던 건데 사당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참 된 얘기예요. 이건 제가 여기 지하철역이 있어요. 사당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남태령 가는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림 쪽이고 강남 쪽 라인이죠. 용산 쪽 라인이고 그러면은 사당동에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편의점. 네,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버스 정류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수원 가는 거, 뭐 용인 가는 거, 뭐 과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사람이 제일 많겠죠. 얘나 여긴 다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바글바글 하지 여기는. 그래 점점 줄고 해서 여기가 끝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되게 짧아요.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 이쪽 상가들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사람들 되게 많은 상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여기까지도 오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속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상가. 그래서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유동인구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동인 오히려 많은데 좀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상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대로는 이쪽이 중심이야. 뭐 예를 들어 상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고 어디 가요? 일로 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옆에 있는 상가. 여기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상권은 어떻게 형성돼 있다고? 상권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뻔히 보여. 근데 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이런 게 싸진 않아요. 보시라고. 횡단보도 바로 앞, 사거리 코너,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로는 상사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 다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상가들을 몇 가지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상권과 근린상권의 역할을 좀 다 같이 갖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띠는데, 편집도상 보게 되면은 여기가 다 상업지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엄청나게 많은 주거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달하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배후 주거지가 되게 많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배후 되게 많은 편이고, 상권을 보게 되면은 이쪽보다, 여기 이제 안양시청, 뭐 교육지원청, 검찰청,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긴 하지만 상권이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쪽 상권, A 상권과 B 상권 중에서 어디가 더 발달되어 있을까요? 응? A가? B 상권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B 상권이. 예, B 상권이 훨씬 더 발달은 돼 있죠. 훨씬 더 크니까. 예, 상권이 큰 데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B 상권이 훨씬 발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이 범계역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디가 발달돼 있겠어요? 이쪽이 발달돼 있는 거죠. 여기가. 예, 여기가 제일 발달이 돼 있고, 자세한 건 그 동네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이쪽에, 여기가 아래쪽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요. 학원가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보통 가격이 이쪽에 있는 단지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잘 사는 동네가 조금 더 그 소비력이 크죠. 그래서 이쪽 상가보다 이쪽 상가들이 보통 더 많은 그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당연히 지하철역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수요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나 내려가지고 지나가게 될 테니까, 이쪽 상가가, A 상가가 B 상권보다는 더 좋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래냐 위 중에서는, 요 내에서 아래냐 위 중에서는, 요 아래쪽이 유효 수요가 되는 거고요. 위쪽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광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이 좀 더 선호가 높겠죠. 예. 그러니까 왼쪽 아래가 좀 선호가 높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형성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대로변은 요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거 백화점이고 아울렛이고 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로변이라 하면 요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로변 상권 좋다 하는데, 이런 중심 상업지에서는 대로변은 절대로 안 좋은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외곽에서 어떤 상권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들어와서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 그대로.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중심으로 가야지만 매출이 높고 월세가 잘 받고 공실이 없는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로변 쪽에는 어떤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아내랑 대결할 수 있는 상가들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테나 상가, 광고할 수 있는 안테나 매장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뭐든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지. 일반 식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이런 대로변, 이게 뭐 보통 한 10차선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 온다 그러면은 뭐 이쪽에서 넘어오거나 이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에서는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요쪽 상가라든가, 그러니까 요쪽 상권이라든가 요쪽 상권, 요쪽 상권이라든가 요쪽 상권들은 잘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맞고요. 이쪽에서는 또 얘기가 틀려지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배우수요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굉장히 큰 상권이기 때문에 흘러 지나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지하철이 여기가 되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이쪽은. 왜냐하면 다니니까. 근데 이쪽 상권은 횡하죠. 네, 주상복합에면 우체국. 횡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스타벅스 같은 거는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쟤는 왜 잘 될까요?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스타벅스니까 잘 되는 거야. 네, 스타벅스니까 잘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장사가 잘 안 돼요. 스타벅스 전에 있는 것도 몇 번 바뀌었었고. 근데 얘는 그냥 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같은 거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네,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쪽을. 그죠?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이게 다른 그냥 일반 커피숍이면 찾아갔겠습니까? 안 찾아가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쪽인 라인들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에요. 이 앞쪽에 있는 상가들. 자, 여기 있는 상가들은 되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질문 한 문제 내볼게요. 여기가 지하철역은 여기예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제일 잘 될까요? 장사가. 2, 3번? 또. 2, 3번이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자. 샵. 너무 작나? 이 정도 볼게요. 여기가, 여기 있구나.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잘 돼요? 하나만 골라봐요. 1번, 2번? 1번? 지금 제일 동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요 2번 길이에요. 2번 길. 네, 대충 예상은 하셨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길이 일로 났잖아. 네,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가 메인 길이잖아요. 메인 길이죠. 그러니까 3단지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하긴 해요. 3단지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만 이용하지, 여기로. 봐봐요. 사람들은 항상 중심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럼 최종 목적지 일단 중심으로 가는 거야. 정해놓고 가지 않는 이상. 그럼 중심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얘네들 같은 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라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쪽 애들은 여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장애인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심도 여기 쪽에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러한 뒤에 배후, 유효 수요지를 많이 갖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잘 되고요. 다만 여기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상가를 선택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현장을 꼭 보셔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짠. 자, 여기가 건너편이 아까 상가예요, 상가. 여기가 상가고 요 건너편이 상가고 아래쪽이 주거지란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가 메인 길이에요. 여기 3단지 맞나? 여기가 메인 길이라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중앙으로 가는 길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고 그 외에 이런 상가들 있죠. 여기서부터 쭉 지나서 얘네들 이런 상가들 여기 앞에 있는 상가들 장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가들을 볼 때는 전면에 있고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되게 안쪽에 있는 상가보다 좋게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시성도 높고.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잘 이용을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막혀 있어요, 사실상. 그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면 좋은데 결국은 아까 어디로 와야 돼요? 그 길로 와야 돼. 동선 자체가. 그럼 그냥 쏙 들어가지 이렇게 와갖고 다시 디귿자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들인데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은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찾는 건 뭐다?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얘네들이 다니는 동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면은 얘네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이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